제가 돈을 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구 한 분 가서 이분 옥순 씨 입에다가 제갈이라도 좀 물려주시면 제가 사례는 섭섭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3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데이트를 위한 솔로남들의 간절한 외침이네요. 오늘이 이제 첫 번째 31기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이 있는 날이죠. 데이트 선택은 남자애들이 신청을 하고 여자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겠죠. 나 외로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자,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고유 영수. 영수죠? 영수 씨는 지금 옷을 뭘 입은 거죠? 무슨 조금 독특하시네요. 약간 유럽에서 하는 패션쇼에서 멋들어진 모델들이 입을 법한 패딩을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안 어울린다. 패딩만 둥둥 떠 보인다라는 점이 좀 아쉽네요. 자, 영수 씨는 남자답게 외칩니다. 나 이영수인데 나 외로워. 나랑 밥 먹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아무도 안 나오나요? 어, 나온다. 영수 씨를 골라준 것은 정숙 씨였습니다. 오, 뭐죠? 정숙 씨 왜 나왔지? 이거 의외인데. 정숙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 여자도 입에 그 남자의 이름을 담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역시나 경수죠. 끝까지 고민했대요. 경수와 영수를 두고. 그리고 또 정숙 씨 입에서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대일이 아니었다면 당연하게도 경수를 골랐을 거래요. 진짜 왜 나왔지? 좀 뜬금없긴 하죠. 정숙 씨 나온 게. 정숙 씨 볼수록 괜찮아 보인다고요? 웃을 때? 저랑은 조금 의견이 갈리네요. 오늘부터는 안 끊길 거예요. 프레임 좀 보세요. 안 끊기죠? 확실히 수정해 왔습니다. 제가 안 끊기게 모든 세팅을 다 바꿨어요. 근데 첫 번째 데이트에서 눈치 게임 하는 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어? 근데 영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수 씨는 정숙 씨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부담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첫 데이트를 눈치 봐서 잘 되는 걸 못 봤다. 그쵸? 네, 망하는 지름길이죠. 첫 데이트는 모름지기 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죠 이거? 영수 씨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데이트를 나가서 유쾌하지 않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래요. 오, 아예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정숙 씨한테. 7명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영수 씨의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실 군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영수 씨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지 않아 영수 씨? 외모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스타일까지도 내 그 느낌이 아니더래요. 야, 말넘심인데 이거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 영수가 말하는 게 미대에서 많이 보던 타입이다. 역시 이상하다. 제가 미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미대 분들이 좀 이런 느낌이 있나요? 주제 파악 뭐 모르긴 몰라도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거는 알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 남자가 왜 여자들에게 선호되는지, 왜 인기가 있는지 저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모를 것 같은 남자입니다. 영호네요. 자, 그렇게 알 수 없는 남자, 알쏭달쏭한 남자. 영호는 소리칩니다. 나 영호인데, 나 외로워. 나랑 놀아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대 산디과면 뭐 서울대 같은 느낌이라 지잘난 맛에 살았을 거다. 어쨌든 영호의 마음속에는 옥순 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옥순 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어쨌든 영호 씨한테 누군가가 나왔어요. 뭐야? 옥순이잖아. 옥순이 나왔네. 영호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옥순 씨는 뭘 감사해요?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나왔지. 라고 또 하나마나한 재미없는 이야기를 또 하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입을 계속해서 놀립니다. 생각보다 영호가 오빠인 줄은 알았는데 어린 오빠여서 깜짝 놀랐대요. 두 분이 1살 차이래요.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옥순 씨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많은데 건질 멘트가 없다는 게 더 놀라워. 옥순 씨는. 옥순 씨는 노안인 것 같다고요. 옥순 씨가 93년생인 걸 감안하면은 뭐 대단한 동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옥순 씨 좀 안타까워. 한 3kg만 더 빼고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자꾸만 좀 안타까워요. 옥순 씨가 나올 때마다. 저분의 이름이 옥순인 것부터가 놀랍다. 그쵸. 일단 근본적인 궁금증은 항상 있죠. 그럼 누가 옥순이었으면 좋 근데 생각해보면 이 7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분이 그나마 옥순이 아닐까? 아닌가? 생긴 건 둘째치고 말투나 성격이 옥순이라기엔 좀 그래요. 자, 다음 남자는 앞머리 숱이 다소 부족한 남자 영식 씨입니다. 영식 씨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과한 그런 주도로 좀 우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참가자죠. 솔직히 다 영자 같다고요? 기존에 나왔던 영자들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영식 씨는 근데 영식 씨 얘기하려는데 이제 장면이 지나가다가 정희 씨 얼굴이 이렇게 빡샷이 나왔거든요. 화장이 진짜 너무 화려하시다. 정희 씨가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감았다 뜰 때마다 속눈썹이랑 그 마스카라 그게 너무 진해가지고 공작새 2마리가 이제 꼬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 화장을 어쩜 이렇게 화려하게 하셨을까? 어쨌든 이 씬의 주인공은 정희가 아니죠. 영식은 소리 지릅니다. 나 영식인데 나 외로워. 밥 먹으자. 정희 씨가 나왔습니다. 정희 씨 한번 실물로 보고 싶다. 진짜 화장이 그러니까 방송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화장이 짙고 화려하다는 게 티가 나면 실제로 보면은 대단하시겠는데? 화장품 향기가 화면을 뚫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자죠. 몇 해 전 손절한 제 친구와 쏙 빼닮은 남자 영철입니다. 영철 씨도 약간 조금 이상해요. 이성관이 그쵸? 너무 잘난 여자는 부담스러워서 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잘난 여자를 또 찾아 내심. 영철 씨는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나 영철인데 외롭다. 영숙 씨 나가지 않을까? 뭐죠? 와, 영철 씨에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존재감이 공기보다도 희박한 남자죠. 광수입니다. 광수 씨는 뭐 그냥 넘겨도 되지 않을까? 광수는 그저 힘내길. 그죠. 광수 씨에게는 좀 힘을 내야죠.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자신감이 없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데 나 자신감 있는데 라면서 막 억지로 밝은 티 내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광수 씨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열등감 같은 거 없는데요? 저 되게 행복하게 막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잘 자랐는데요? 라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녹음되어 있는 거 재생 버튼 누르듯이 나는 행복해 모자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 무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막 줄줄 나오잖아. 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나 너무 행복한 남자인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줄줄줄줄 새어 나왔지만 막상 까보니까 어땠다? 영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표가 이어지겠죠. 아마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남자는 소리 지르는 것마저도 좀 안쓰럽네요. 슬픔이라고는 모르고 지내온 잘 자라온 올곧은 남자 광수는 외칩니다. 나 광수인데 나 외로워. 나도 다 내 손 잡고 데이트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광수 씨는 안 봐도 제가 이제 예지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겠죠? 아이고 부족함 없이 자라온 우리의 광수는 뭐가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양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언감생심 광수 씨의 마음에 있는 것은 가장 인기녀인 영숙 씨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수 씨 외침이 끝나자마자 여자분들의 대기 장소가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일제히 조용해지면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광수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힘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아니다. 나랑은 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언젠가는 누군가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님은 168 정도 되어 보여요. 안타깝다. 키 빼고는 완벽한 남자인데 과연 키 빼고는 완벽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긴 하죠. 이거 광수 씨의 외침을 다들 듣긴 했는데 단체로 어떻게 마취총이라도 맞은 걸까요? 테이저건이라도 맞은 걸까요? 여자들의 숙소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란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광수는 쓸쓸하게 고독 정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 왜 이렇게 짓궂죠? 광수 씨만 보면 왜 이렇게 짓궂어지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고요 속의 외침. 하지만 광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어려움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남자가 웬일인지 사실은 고독 정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광수 씨는 본인의 패배 요인을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첫날부터 과감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신대요. 오해죠. 이것 때문이 아니죠.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괜찮다. 요즘 광수들이 인기가 없네요. 삼성 광수들. 그러네? 30기도 삼성 광수였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막았겼나? 그래서 광수 씨는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 패착이 된 것 같다. 라는 잘못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게 더 조금 안구에 습기 차는 결과가 도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어찌 보면 이제 편견, 빅데이터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기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빗나간 분석, 저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거 아니야. 광수의 생각은 경기도 오산시다. 악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효과야. 그러니까 분석 자체,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이 오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의 편견과 그런 빅데이터에 의거하면 인기 없고 연애 잘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못생겼다, 키가 작다 이런 걸 빼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말 지지리도 못 찾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연애 못하고 인기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머리를 파마를 했어. 머리 파마한 남자 치고 인기 많은 남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도 보면 광수 씨가 머리다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멋있게 하면 이제 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파마를 하셨어. 광수 씨도 여기 나온다고 내가 봤을 때 지금 파마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다. 차라리 그냥 직모 생머리가 낫지. 이게 좀 멋스러워 보이려고 파마하는 느낌 좋지 않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는 해도 광수 씨의 응원합니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미가 느껴진다고요. 마마보이 느낌도 좀 있다. 뭐 아니라고 뭐 강하게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죠. 남자는 지금 2명이 남았고요. 여자는 4명이 남았습니다. 다대일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인기 없는 반곱슬 아닐까요? 반곱슬도 인기 있는 반곱슬이 있고 인기 없는 반곱슬이 있긴 하죠.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상철입니다. 상철 씨는 근데 좀 인기 없을 상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상철 씨는 소리 지릅니다. 나 상철인데 나 외로워. 누구 나오나 보다. 영숙이가 등장했는데? 뭐야 이거? 야, 영숙이가 여기를 왜 나왔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광수보다 더 별로다. 이게 뭔가 그쵸, 여자가 보기에 매력적인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또 광수 씨가 비율은 괜찮거든요. 얼굴도 좀 조그마시고 그 장두형에다가 팔다리도 좀 길어서 이런 분들이 또 꾸미면 꾸민빨은 또 잘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모습은 멋대가리 없긴 하다. 직업이 좋으니까 선 봐서 결혼하면 좋을 스타일이다. 뭐야 또 나와? 현숙 씨도 나왔어요?
야, 근데 현숙 씨는 오랜만이네. 아, 상처는 괜찮으세요? 오. 이마가 넓어서 군복이 잘 어울릴 듯? 이건 무슨 소리죠? 뚱딴지 같은 얘기네. 좋게 보면 김수현 느낌? 어떻게 좋게 봐야 김수현 느낌이 나죠? 안 좋게 보면 둘리의 마이콜이죠? 마이콜. 어, 헉, 저는 광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반면에 상철은 괜찮은데 점점점. 아니 무슨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죽어도 안 되는 건 또 뭐예요? 아, 뭐 죽어도 안 되진 않겠죠. 뭐 죽는다고 하면 되긴 되겠죠. 얼굴색이 좀 칙색이어서 그렇지 못 참을 정도는 아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표현이 극단적이세요?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니. 아, 멀쩡한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다들 짓궂으시네. 다들 장난이죠? 다들 광수 씨, 상철 씨 다들 좋아하시면서 장난치는 거죠. 사람들이 참 짓궂다, 여러분들 그쵸? 장난 지났죠, 여러분들.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왜 상철을 골랐냐라는 질문에 뭐 수학과에서 로스쿨 진학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들이 되게 돋보였대요.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쵸? 농담. 아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꾸만 좀 코드가 좀 이상해, 그쵸? 현숙 씨는 상철 씨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철 씨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말하는 게 직업이라 말을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친해지게 되면 말이 편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다는데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죠? 변호사라 말을 잘할 것 같은데 친해지면 말을 잘할 것 같아서 골랐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이유로 남자를 고르는 게 어딨어? 장난에 제일 신나는 도돌림입니다. 저도 뭐 또 장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제가 물고기상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이것도 사실은 매기는 얘기잖아. 물고기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 저렇게 되는 듯.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현숙 씨가 그러니까 1화부터 보면은 뭔가 조금 달라. 그 사고 회로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코멘트는 하지 않았는데 아까부터 옥순 씨가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계속 입을 놀리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커플은 무슨 느낌이고 뭐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막 조금 전에도 상철 씨가 여자 두 명이랑 같이 오니까 막 여자를 거느리고 오는 느낌이 드네 막 이러는데 제가 돈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조금 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구 한 분 가서 이분 옥순 씨 입에다가 재갈이라도 좀 물려주시면 제가 사례는 섭섭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미도 없는 사람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그냥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게 낫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쵸. 진짜 왜 저래 아저씨 같다. 듣는 아저씨 기분 나쁜데요? 말리는 도돌리가 더 나쁘다고요? 아유, 전 진짜 말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참가자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똑같이 n분의 1로 지금 이번에 14분 나오셨죠? 14분의 1씩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기남 경수죠? 근데 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경수 씨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와 되게 매력적이다, 잘생겼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볼수록 조금 평범한 것 같아. 볼수록 좀 특별함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냥 그래요 이제는. 그냥 남자 1이야.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남자가 대단히 멋있어 보이세요? 아, 질려요. 그렇죠. 뭔가 볼수록 특별함이 사라지는 느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첫 그 느낌이 안 나. 그러게요. 왜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와 저도 어저께 보고 그 생각했다. 그냥 약간 조금 볼수록 질리는 타입이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약간 머리빨이랑 안경빨도 조금 있어 경수 씨가 그쵸? 아 오늘 내성적이지만 화가 많은 님이 니 값을 톡톡히 하는데요. 진짜 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라뇨. 아이 참 화가 많으시네 그쵸? 니값 하신다 그쵸? 자 우리의 짜증나는 스타일 아니죠 그냥 우리의 경수는 소리칩니다. 나 경수인데 나 외로워. 주니까 소주 한잔하자. 자 그렇게 바로 문이 열리고요. 순자 씨가 튀어나옵니다. 아, 경수 입이 삐뚤어졌다고요? 왜 이렇게 웃기죠 저 얘기가?
아니 근데 경수는 너무 말하는 게 답답해서 짜증나요.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좀 간제비 느낌이 있어. 그쵸?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다들 예쁘다고 하지만 저만 인정하지 않는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영자네요. 근데 지금 영자 씨 얼굴이 또 빡샷이 나오거든요. 전 다시 봐도 모르겠어. 영자 씨가 예뻐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번 기수는 무슨 특징 기수인가요? 아, 진짜 어려운데. 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참가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특장점이 각기 다른 사람들 모아놓은 느낌 나지 않아요? 서현역 가면 흔한 스타일이다. 그렇긴 하죠. 오늘 방송까지 보면 약간 허언증 기수라고요? 그래요? 허언증이에요? 영자도 볼수록 모르겠다. 준코 술집에서 노는 친구 같다고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짜증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네. 그죠? 더워서 그러시는 거죠, 다들. 여러분들의 인성은 제가 아는데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신비주의 컨셉에 관심이 좀 생겼대요.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수가 데이트를 능숙하게 잘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경수 씨 인터뷰가 나오고요. 안경을 뺐거든요. 안경 뺀 게 훨씬 나은데? 자, 어쨌든 모든 선택이 끝났고요. 장면이 전환되고 공용 거실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제 뒷방 늙은이들이 할 일 없이 초저녁부터 맥주나 때리고 있습니다. 영철 광수가 맥주를 마시네요. 그리고 우리의 광수 씨는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안 좋은 짠한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광수는 얘기해요. 우리 영철님이 왜 고독 정식인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영철 씨도 광수 씨가 왜 고독 정식인지 모를까요? 영철 씨는 알 것 같은데. 근데 남자들은 이게 뭐 우쭈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영철이가 영표인 거는 결혼하면 당진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여자들이 다 안 뽑았을 거래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수 씨가 달나라에 산다고 해도 여자분들은 아마 경수를 뽑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광수야, 네 앞일부터 걱정해. 슬프지만 맞는 말이죠. 두 분이 서로가 위로가 된다. 그쵸. 옛말에 그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두 분 뭐 서로가 서로를 보시면 흥겹겠죠, 굉장히. 삼성전자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나? 왜 다 낯설에 나올까요? 그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30기랑 31기에서 삼성전자 나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낯설 충분히 나올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 갑자기. 광수는 아마 내내 짜장일 때 광수도 은근 말 많아요. 교회 오빠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교회 오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 최다니엘인가? 그 안경 잘 어울리는 뭐 그분이나 뭐 성시경 씨 뭐 이런 훈훈한 오빠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실제 교회 가면 광수 씨 같은 교회 오빠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진짜 찐 리얼 교회 오빠는 광수긴 해. 광수가 눈이 높을 것 같다. 뭐 예쁜 여자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1호 뒷방 늙은이죠. 영철 씨도 얘기합니다.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당진에 살기 때문에 그 거리 때문에 내가 영표라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던 거라면 자존심의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철 씨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요. 자존심에 직격탄 맞으셨네요, 방금. 심지어 영철 씨는 자기 위안까지 합니다. 여자들의 선택을 다 이해한대요. 현실적인 거니까. 영철은 좀 한량 느낌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한량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너무 좀 벽창호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그 누구도 나의 모든 나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나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쎄한 느낌이 있는데 쐐기를 박아버렸다. 자기소개하면서. 자,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영철이가 짜장면을 먹게 돼서 미안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영숙입니다. 영숙은 얘기해요. 영철이 기대했을 텐데 미안하대요. 영숙은 차가 없는데 장거리 연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영숙 씨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영철 씨는 안정형인 사람이라서 성향도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차가 없는데 임장은 어떻게 다니시는 거지? 근데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거리 멀다, 차 없어서 못 간다. 이거 다 솔직히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변명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진짜 마음에 들면은 뽑았겠죠. 맞아요. 저 운전 못하는데 장거리 연애 전무님. 장거리 연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막 엄청 장거리는 안 해본. 어디까지 해봤나 내가? 해외는 빼고 국내로 한정하면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1시간 반 거리였는데. 영숙님도 욕망 덩어리로 보여요. 약간 좀 그 옛말에 그 빙그레 엥 막 약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로 본인의 행동을 포장하는데 행동이 약간 좀 욕망이 내비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부산도 3시간 이내다. 그렇죠? 요즘 기차가 정말 잘 나왔죠? 아이, 빙샹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 그 채식순자 씨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웃는 얼굴로 그막 이상한 행동 한 거 이제 본인이 스스로도 민망하니까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 채식순자 씨도. 약간 영숙 씨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의 욕망을 행동으로 내비치면서 말로는 영철 씨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뭐 거리도 있고 뭐 성향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영숙 씨는 또 얘기합니다. 경수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경수가 4명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자기 소개할 때 나를 빼고 4명한테 질문을 해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싶었대요. 근데 역시나 이제 영숙 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해도 자꾸만 이제 경수 씨를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역시나 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장면이 이동되고요. 순자 영자가 같은 방을 쓰네요. 역시나 이분들은 뭐 대놓고 경수를 골랐잖아요. 경수 얘기를 합니다. 경수가 2명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너무 여유가 있어서 얄밉더래요. 그 여유로운 표정이.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첫 번째 데이트 커플이 나오네요. 정희, 영식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두 분 중에서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정희 씨의 화장 정도 이외에는 궁금한 게 없는데 뭐 영식 씨의 주도가 나오려나요? 그 꼴불견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본도 없는 그 주도가 나올까 좀 기대가 되네요. 영식 씨의 차가 E클래스 구형이네요. E클래스 구형이어도 후기형 모델이긴 하네요. 이거 차 되게 불편한데 진짜. 영식 씨는 얘기합니다.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정희와 영식이. 정희 씨는 갑자기 본인의 첫인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 첫인상이 어땠냐?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화장이 너무 진했고요. 속눈썹이 너무 길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다지 막 투명하고 깨끗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영식은 얘기합니다. 차가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차 살 때는 도돌리니께 문의해야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 한번 그 차 사는 컨텐츠 해볼까요? 어차피 제가 이제 세팅도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무언가를 같이 보면서 방송을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차 그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차도 골라드릴 수 있고 제가 차를 바꿀 때도 뭐 컨텐츠를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차 이름을 말할 때마다 떠오르지는 않아요. 문외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차에 관심이 없으면 좀 외계어처럼 들리겠죠. 영식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운 인상과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넙죽넙죽 잘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반전 매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의 드라이브는 끝이 났고요. 식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인천에 거주를 하시고요. 정희 씨는 태어나서 인천이라고는 차이나타운만 가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차이나타운 가봤는데 거기 그 공화춘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집이잖아요. 차이나타운 공화춘이. 근데 갑자기 영식 씨가 뭐 개똥 같은 질문을 해요. 정희 씨 차이나타운 가보셨다고요? 누구랑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뭐 당연히 구남친이겠지.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 넘기네요. 그래서 정희 씨는 급기야
지금 다시 돌이켜 봤는데 차이나타운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정희 씨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쌩얼 한번 보고 싶다. 그 생각만 나네요. 그렇게 두 분이 주문한 것은 회입니다. 그리고 영식 씨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일도 정희 씨를 한번 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희 씨는 오늘보다 발전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일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고요. 영식 씨는 정말 짜증나게 차이나타운 가는 방법이란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매너 있는 남자다, 그쵸? 매너가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너무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영식 씨는 역시나 매너남답게 자타공인 매너남답게 뭐 새우장부터 해가지고 음식을 일일이 손질해가지고 정희 씨 접시에 놔줬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매너죠. 이런 것들이 1절만 해. 댕매너다. 구질구질하다. 제가 이제 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원히 해줄 수 없으면 단 한 번도 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이런 좀 과도한 매너 하는 남자들만 피해도 여자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정말 50%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매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과도한 매너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연애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과도한 매너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리고 정인 씨가 접시에서 뭐 새우를 또 손질을 하다가 잘 못하는 걸 보니까 영식 씨가 또 그 접시를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직접 손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인 씨는 또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남자나 이 여자나. 자, 그리고 영식 씨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정희 씨가 피하고 싶은 남자 스타일이 있다면 뭐냐라는 질문에 정희 씨는 너무 감정적이거나 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식 씨 약간 감정적이고 욱할 것 같은데? 조금 냄새 나지 않아요? 근데 정희 씨가 감정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동족상잔이었군요. 사실은 저도 좀 감정적이긴 한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이래요. 영식은 또 질문을 해요. 싸우면 어떻게 푸는 스타일이냐? 바로 집에 가는 스타일이냐라고 물어보고요. 정희 씨는 그럴 때도 있대요. 근데 웬만하면 현장에서 바로 푸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진짜 저도 연애해보고 진짜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많이 싸워봤는데 이런 거 되게 하나도 안 중요하지 않아요? 연애하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너는 싸우면 어떻게 푸는 스타일이야? 물어봐가지고 나는 직접 그때그때 바로바로 풀어야 돼. 진짜? 나는 좀 묵혀뒀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전혀 의미 하나도 없지 않아요? 막상 싸워봐야지. 그리고 영식 씨는 얘기합니다. 싸우면 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봤을 때 영식 씨 되게 꽁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 치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즉각 푸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막상 그 사람이랑 싸워보면 꽁해가지고 며칠씩 가. 꼭 그래.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잘 없어.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틀린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본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데 본인을 오해한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나 되게 괜찮고 젠틀한 사람이야. 되게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너는 싸울 때 상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봤니? 이 질문이 날 것 같다. 날카로운데요, 우배님. 좋은 질문인데. 본격적으로 허언증이. 근데 좀 진짜 그거 좀 최악인 것 같아. 내가 나 스스로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진짜 최악이지 않아요? 아이고, 근데 두 분이 다 운동을 빡세게 하셔가지고 둘 다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두 분이 뭐 몸이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두 분의 공통 관심사가 또 골프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진짜 뭐 골프를 많이 쳐본 것도 아니긴 한데 골프는 진짜 재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골프 재밌어요? 난 재미없더라. 어쨌든 간에 영식 씨는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골프를 진짜 잘 치신대요.
본인을 부풀려서 채식주의자라 말하는 채순이가 생각났다. 그리고 영식 씨는 또 취미 부자잖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죠. 취미 부자들. 그래서 영식 씨는 또 다른 취미로 러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희 씨는 얘기해요. 근데 내일 다른 여자분들이랑 러닝 가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뭐 약속을 잡았나 봐. 그래서 영식 씨는 그냥 한 얘기라 다들 기억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이었군요. 오늘 아침에 영식 씨는 머리에다 골무를 끼고 영숙, 현숙 씨와 함께 러닝을 뛰자고 제안을 했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숙, 현숙 씨 얼굴에는 러닝이 없거든요. 내일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진짜 궁금한데 러닝이 취미인가요? 뭐 취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영식 씨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오기야 나오겠지 뭐. 그래서 정희 씨는 내가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나가서 뛰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이것도 뭐 그냥 애정 표현이라고 봐야죠. 정희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정희 씨는 영식 씨를 엄청나게 자상한 남자로 봤대요. 남자 보는 눈 없다 진짜. 보여주기식 자상함인데 그쵸? 영식이가 밥 먹는 내내 계속 챙겨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외적인 것도 이상형에 부합하는 게 많이 있더래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는 적당한 텐션도 좋았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호감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영식의 인터뷰입니다. 휴대권을 따면 무조건 정의에게 쓰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무엇보다도 회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봤을 때 둘이 사귀어서 싸우면 둘 중 하나는 회피한다. 저는 돈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장면은 전환되고요. 옥순과 영호의 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쉬어가는 코너 한번 하죠. 텐션 올릴 겸. 뭐랄까요? 도돌리의 주간 명세서랄까? 잘 산 템, 못 산 템 있잖아요. 짠, 저 새로운 아이템을 샀거든요. 한 3,000원 하나요? 이거 뭐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키링에 걸고 다니다가 얘가 이제 1차로 이렇게 서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스마트폰 같은 걸 거치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 고무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방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밑에 하나가 이렇게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걸고 가방을 걸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잘 산 템 후보. 3,000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 산 템은 뭐냐면 바로 엄청나게 얇은 손톱깎이입니다. 진짜 얇아요. 뭐 비교할 만한 게 없나? 신용카드 한 2장 정도 손톱깎이에요. 진짜 얇죠.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밑으로 쭉 당기고 이렇게 하면 손톱깎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절삭력이 엄청 좋아요. 이걸로 어제 손톱을 깎았는데 원래 엔간한 손톱깎이로 손톱 깎고 나면 날카롭잖아요. 손톱이 되게 까슬까슬하고. 근데 이걸로 깎고 나니까 맨들맨들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얇고 그래 작아서 진짜 지갑에도 넣고 다닐 정도로 제가 손 끄스름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깎을 때 보여달라고요? 근데 어제 이거 와가지고 깎아가지고 되게 잘 깎여요. 또 시작됐다. 보따리 장수. 근데 이게 잘 깎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13,000원이나 주고 샀어요. 이건 13,000원.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도 같이 오긴 하는데 이 아이템의 빛나는 점은 얇고 소형이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진짜 작아서 신용카드 2장 두께 너무너무 작아서 어디든 그냥 훅 넣고 다니다가 이게 손톱 잘 깨지시는 분, 여기 손끄스름 잘 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좋을 것 같아. 절삭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잘 깎여요. 이건 좀 추천. 13,000원. 그리고 못산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정오쯤이었나요? 등산을 가면서 라이브를 잠깐 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광교산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등산 뽕이 맞아가지고 등산이 너무 가고 싶은데 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병을 급하게 샀거든요. 여러분 혹시 플라잉 타이거라고 아세요?
플라잉 타이거라고 약간 그 스웨덴 다이소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힙 플라스크를 하나 샀어요. 원래 위스키 담는 병인데 6온즈 그러니까 1온즈가 28.35ml니까 한 160ml 170 정도 되려나? 근데 이 아이템은 자랑스럽게 못 산 템에 올리겠습니다. 가격은 되게 싸거든요. 5,000원인가 그래. 너무 용량이 작은 나머지 산 중턱에서 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좀 비싼 걸 좀 더 큰 걸 사야겠구나 싶었던 약간 계륵 같은 아이템이죠. 근데 좋긴 좋았어요. 다음엔 조금 더 큰 위스키병을 하나 사서 등산할 때 쓸까 생각한 게 일단 이 얇아서 저는 그 큰 가방 매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허리 가방 같은 거에다가 이거 넣으니까 쏙 들어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세척할 생각이 앞이 깜깜.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퐁퐁 넣고 쉐킷 베이킹 소다 넣고 쉐킷 마지막에 뜨거운 물까지 넣고 쉐킷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라고요. 쿠팡 링크를 걸어달라고요? 쿠팡 링크는 아마 근데 이거밖에 없을걸요? 다른 건 다 알리에서 사가지고 못 산 템이라도 사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제 쿠팡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소프트 플라스크 그거 아니에요? 튜브형? 맞죠? 이거 튜브. 저 이것도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사고 이걸로 샀어요. 왜 이걸로 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왜 소프트 튜브형으로 안 사고 굳이 이걸 샀을까? 정답이 뭐냐면 소프트 플라스크는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얘는 예쁘고 저는 그 외형을 많이 봐요. 소프트 플라스크는 너무 못생겼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쏘쏘 손톱 깎이는 추천 플라스크는 잘못 산 템 정리하고 이제 나는 솔로 나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은 전환됐고 옥순 영호의 데이트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옥순 씨는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영호 씨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대요. 옥순 씨는 저는 죽을 거면 그냥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또 대단히 철학적인 고찰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군요. 나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죽음에 대한 고찰. 제가 옥순 씨를 너무 과대평가했군요. 영호 씨는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죽고 싶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와 근데 영호 씨 진짜 독특한 거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뭐 독특한 걸로 치면 옥순 씨가 최고죠. 그리고 옥순 씨는 얘기해요. 내가 영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래요. 나는 영호의 세계, 영호만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대요. 영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옥순 씨를 보면서 할 만한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저도 옥순 씨가 무슨 정신머리를 가지고 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대변인 출신이라 그런가 당연한 말을 특별한 척하네. 저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대변인 출신이라서 말도 되게 대변같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랑은 조금 견해가 다르시네요. 30기 영철이 이번에 나왔어야 했는데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근데 뭔가 약간 30기보다 31기가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31기 영철 씨 어땠을까? 여기 나왔으면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본인의 성격이 사실은 좋지 않대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옥순 씨는 뭐 남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성격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옥순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군요. 근데 저도 사실 신기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라고 얘기해요. 사실 옥순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나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나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나 되게 매력적이지? 이 얘기가 아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옥순 씨가 이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얘기해주기 싫은 그런 놀부심보 있잖아요. 그런 놀부심보가 옥순 씨한테 발현이 됐었는데 끝끝내 스스로가 얘기를 하네요. 나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옥순이가 독특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둘이 붙여놓으면 볼만하겠어요. 옥순 씨는 근데 약간 가짜 광기죠. 그냥 관종이야. 옥순이는 독특하다기보다는 관심 끌려고 특이한 행동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굳어진 스타일. 어쨌든 두 분은 밥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옥순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말 편하게 하시라고, 말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친하지 않은데 말 놓으면 안 되죠. 오히려 사이가 더 어색해지죠. 그래서 두 분은 편하게 말을 놓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네요. 지금 두 분이 첫 데이트인데 말 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안 친한데 말 놓는 거 되게 반대하잖아요. 제가. 이 두 분이 좀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이 안 친한데 서로 말을 놓음으로써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더 어색해질지 한번 보자고요. 교보제로 써보자고 이 두 분을. 어쨌든 두 분이 첫 데이트인데 이제 말을 놨습니다. 영호 씨도 본인이 엉뚱하다는 거에서 뭔가 좀 신이 나셨나 봐요. 내가 엉뚱하고 독특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도 스스로 내가 엉뚱하다는 걸 좀 느낀 계기가 있다. 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음식을 먹어보고 맛없다라고 하면 그게 먹어보고 싶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역발상을 해보자면 앞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영호 앞에서는 그 음식을 맛없다고 하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의 음식은 개국지라고 합니다. 야, 개국지? 이게 꽃게랑 김치로, 꽃게로 만드는 김치찜 느낌이잖아요. 둘 다 굉장히 평범한데 서로 독특하다고 특이하다고 호소하는 저 특이 호소인이네.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나는 솔로 나오려고 하니까 직장 사람들이 자기소개 연습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영호 씨가 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연습을 안 해도 잘했잖아. 오빠는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장면 언제 나와요, 이 둘? 이 독특 무새들일 뿐이네. 진짜 재미 더럽게 없는 얘기만 오갈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옥순 씨는 관종이고 영호 씨는 그냥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에요. 둘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좀 들어주기가 쉽지 않네요.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더라도 괄호 열고 진짜 실전에 강할지는 모르겠음. 괄호 닫고 이런 성향이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언젠가는 한번 큰 코 다칠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순 씨는 그래도 오빠만의 기준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뭐 쥐뿔 뭐 영호 씨에 대해서 뭘 알아요? 쥐뿔 영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들일 뿐이야.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영호에 대해서 뭘 알아? 영호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근데 무슨 뭐 오빠만의 기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뭘 알아 솔직히. 옥순 씨는 역시나 또 계속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뭐 독특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아우 진짜 가짠다 진짜. 아우 가짜너 진짜. 어서 뭐 그냥 인스타 이런 데서 뭐 어디 뭐 멋있는 글귀 하나 읽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건데 대화에 깊이가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쭉 늘어놓을 뿐이야. 감정에 밀접히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뭔 상황극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연극도 대사 이렇게 쓰면 욕 먹어요. 근데 갑자기 옥순 씨가 근데 영호 오빠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영호 씨가 말문이 턱 막히면서 두뇌가 풀가동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없으면 뭐다? 관심이 없는 거다. 여기도 추금이랑 현실이 너무 다르다. 그니까요. 이들이 괴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옥순 씨 머릿속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전성기 시절 최강희 씨가 있어. 추구미는 전성기 최강희야. 그쵸?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건 그냥 31기 옥순이죠. 샤갈 정도는 넣어줘야지. 저게 뭔 소리죠? 색채의 마술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호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없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옥순 씨는 진짜 짜증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영호 씨가 이제 궁금증을 꺼내지 못했잖아요. 옥순에 대한 궁금증을 꺼내지 못한 걸 이상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빠 뭐 소개팅 한 번밖에 안 해봤다고 했지? 막 이러면서 영호가 옥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걸 경험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거든요. 경험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죠. 관심의 부재가 원인이죠. 그래서 옥순 씨는 영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대화를 계속 주도해도 괜찮냐라고 얘기를 해요. 영호 씨는 리드해주면 땡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가 대화를 리드하면 영호는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너는 이라고 되물어주면 된대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옥순 씨는 질문합니다. 영호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영호 씨는 잘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서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순 씨는 이제 대답 끝났으면 너는 이라고 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하네 이 둘은. 뭐 독특하고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개노잼인데 진짜. 관종과 사회 부적응자의 노답 대화잖아 그냥. 어쨌든 그렇게 둘의 삐걱거리는 대화가 뭐 오간다고 해야 할까요? 뭐 왔다 갔다는 하네요.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호의 성향에서 매력을 느끼신대요. 옥순 씨는 완전 너드 좋아하시나 봐. 두 분이 성격이 상극이지만 조금씩 친해지다 보면 언젠간 중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옥순 씨는 생각하신대요.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옥순 씨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선언. 돈 걸겠습니다. 10만 원 걸겠습니다.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호 씨는 정말 뜬금없이 이대로 가면 최종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저 영호 씨가 옥순 씨 최종 선택할 확률 0.1% 봅니다. 돈 걸 수도 있어요. 최종 선택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영어 고집 완전 세 보이던데 옥순이 시키는 대로 구분구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니까 하는 거죠 사실. 의사는 그냥 의사랑 결혼하는 게 편하다. 그쵸. 아무래도 좀 특이 직종이긴 하잖아요. 뭐 근무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종업계끼리 결혼하면 완전 파국이 되는 직업도 있긴 한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랑 결혼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는 그냥 영호 씨 자체가 연애 경험이 진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벌써 무슨 최종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영호 씨는 옥순 씨 같은 스타일을 처음 봐서 내가 지금까지 맞는 스타일의 여자를 못 만나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셨대요. 사람 입만 보고 생활하는데 사회성이 좋을 필요도 없죠. 뭐 근데 안타깝죠 사실. 사회성이 뭐 나쁜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더 누릴 것들이 많은데 그쵸? 그래서 영호 씨는 코드가 잘 맞는 점에서 호감도가 대폭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코드가 잘 맞았죠? 코드 진짜 안 맞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영호 씨는 앞으로 옥순한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지인 중에 치과 의사랑 스튜어디스랑 연애 결혼했는데 영호랑 똑같아서 순간 웃겼다. 와 근데 뭔가 치과 의사랑 스튜어디스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직업이 가진 성향이 너무 다른데 둘이 그쵸? 파국이에요. 그니까 냄새가 나더라.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채팅에서. 자 어쨌든 다음 데이트는 팀 상철입니다. 영숙, 현숙 그리고 상철이죠. 그리고 여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영숙 씨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 차 뭐죠? G70인가? 상철 씨는 두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를 골랐냐? 질문을 하고요. 영숙 씨는 첫인상 선택도 나를 해줬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소개할 때 입었던 정장도 뭐 멋있었다라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죠? 뒷자리에 앉아있던 현숙 씨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해요. 엥? 이거 뭐죠? 이거 근데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어? 저한테? 뭐 중도 하차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현숙은 얘기합니다. 아빠 중간에 가야 된다고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야 이거? 이게 뭔 일이야? 사연이 궁금한데 어쨌든 뭐 중도 하차는 하차인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하실지가 궁금한데 뭐 어쨌든 간에 세 분은 도착을 해가지고요 식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꾸며낸 장면이라고요? 그게 뭔 소리지? 그리고 세 분은 식당에 와서 뭐 자리도 잡았어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급하게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집에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현숙 씨는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야? 뭘까? 근데 궁금하네. 사연이 좀 궁금한데요.
어색해 보이긴 해요. 상황 설정을 집에 일이 있다라고 하자고 합의했다고. 이거 뭐야? 오피셜이에요? 뭐야? 어쨌든 그렇게 현숙 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소를 했다고 합니다. 뭘까? 그러면 현숙 씨는 저 뭐지? 라이브도 안 나오시겠네? 본인 의사로 중도를 하차하기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둘째 날인데. 그러니까 이틀 차인데 하차를 한다고? 짜장면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닌가? 먹었나? 어쨌든 그래서 상철 영숙이 1대1 데이트를 하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기껏 데이트를 나와서 또 경수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고 다른 여자랑 잘 되는 것 같아서 경수를 우선순위에서 빼버렸대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그냥 경수뿐이구만. 그리고 뭐 데이트 장소나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숙 씨가 지금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 뭐 경기도 서쪽이 집이다 보니까 뭐 문래동이나 합정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사람 많은 걸 그다지 싫어하진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근데 이게 별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상철 씨 얼굴 옆에 점점점점점이 박혀요. 그러니까 이거 다분히 연출인데 영숙 씨가 한 얘기가 별게 아닌데 사실. 그리고 영숙 씨가 뭐 얘기를 좀 더 하긴 하는데 자막이 나와요. 한 번 시작했더니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무한 토크다. 근데 영숙 씨가 말이 많은 것도 있는데 상철 씨가 입 다물고 고기만 굽고 있거든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누구라도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아? 영숙 씨를 매기는 연출이네 이건. 그러니까 좀 악마의 편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철 씨는 뭐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뭐 맞아요 정도 얘기하고 그냥 실실 쪼갭니다. 아 근데 저도 저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죠? 그리고 상철 씨는 허공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조금 말이 많긴 하네요.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편이냐라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데이트에서? 제가 봐 제가 보기에는 상철 씨가 너무 과묵한데. 그리고 뭐 자막이 나와요. 쉴 틈 없는 영숙의 질문 폭격이다. 그래서 상철 씨는 고개가 바닥으로 떨궈지고요. 시선도 바닥에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데이트 나와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서 뭘 잘났다고 뭐 바닥에 시선이 고정됐대. 오 뭐죠? 영숙 씨는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1부터 10까지의 호감 중에서 상철이가 7까지 왔다는데요. 데이트 이후에. 데이트에서 먹는데 되게 잘 챙겨주더래요. 다정하고 섬세하고 배려심도 있다. 이 사람과의 대화가 편안하고 나답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에 그 교훈으로 삼아도 될 정도로 교보제로 삼아도 될 정도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처음 본 사람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나답게 내 성향 다 표출할 수 있고 거리끼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편하게 대화가 잘 되고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랑 너무 잘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나를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숙 씨도 그런 착각을 하신 거야. 내가 너무 재밌고 나답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죠. 상대방이 그냥 나를 맞춰주고 있었을 뿐이죠. 다음은 상철의 인터뷰입니다. 이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대요. 근데 솔직히 상철 씨도 이러니까 직업도 좋으신데 결혼 못 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예쁜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 이성적인 느낌이 만들었어요. 뭐 이래 버리면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성적인 끌림은 없었던 데이트래요. 이 양반도 결혼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영숙을 리스트에서 빼고 옥순 정희에게 집중할 예정이라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숙소가 나옵니다. 뒷방 늙은이들의 짜장면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밝게만 커온 광수 씨는 또 진행 모드가 돼가지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고 나서 우리 영철님 마음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철은 얘기해요. 영숙 55, 영자 45 변함없다. 광수의 마음은 99.9% 영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그리고 영철은 질문합니다. 근데 영숙이가 99.9%라고요? 대화라도 좀 해봤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광수 씨는
그것이 저의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배려를 해서 영숙 씨를 찾아가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패착인 것 같아요라고 광수는 얘기합니다. 오해가 깊다, 그쵸? 전혀 아닌데 광수의 오해가 너무 깊네요. 배려 때문에 안 뽑힌 게 아닌데, 그쵸? 영숙은 첫날이랑 둘째 날이랑 얼굴이 다른 사람 같다. 조금 그렇긴 하죠. 그리고 광수는 얘기합니다. 영철님도 영숙 씨랑 얘기를 좀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전세를 좀 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숙 씨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영철은 광수랑 상관없이 나는 대화를 해볼 거고 영자랑도 대화를 해볼 거래요. 아니 근데 광수 이 양반은 이게 뭐죠? 자꾸만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약간 좀 거들먹거리지? 광수 씨는 좀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영철님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철님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 지역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뭘 좀 아세요? 연인 관계, 이성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대단히 높으신가 보다. 아니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무슨 뭐 자신감 좀 가지시라고 유일한 단점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뭐 쥐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철은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대요. 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맞죠? 영철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꼽은 패착의 원인은 진취적이지 않은 성향이래요. 영숙 씨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다음 화면이 전환되고요. 영수 정숙 데이트입니다. 이 둘은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7순위 데이트잖아. 영수는 대놓고 쎄한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대요. 정숙 씨가 원하는 건 평양냉면 같은 남자인데 저는 스스로 저를 되게 자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요? 대단히 자극적이신 분인가 본데. 영수는 너무 싸갈스가 바갈스라고요. 근데 영수 씨가 진짜 뭐 말이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이야. 뭐 정 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 정숙 씨는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 저는 차분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정숙 씨는 얘기해요. 세 명이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저는 없었죠? 라고 얘기하고 영수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코멘트 한 방에 분위기는 급속 냉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더 볼 것도 없겠는데 그러면?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데이트 재미없었어요. 라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진짜 싸갈스가 바갈스네 진짜. 그냥 마음이 안 간대요. 정숙 씨한테. 정숙이랑은 대화할 때마다 계속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있대요. 너무 진지해서 식사 자리가 너무 무거웠다라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또 얘기해요.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꼈대요. 동성이야 뭐야. 정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오디오가 빌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했대요.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경수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죠. 차라리 경수가 훨씬 낫죠.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경수 팀이 나오네요. 순자와 영자도 나옵니다. 두 분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영자 씨가 조수석에 앉았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으시대요.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사람은 그냥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진짜인지. 그리고 경수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정수기의 잘못이다. 짜장면 먹였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영수 같은 스타일을 여자들이 진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솔직히 아저씨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쵸? 스타일에서. 근데 아저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비하면 콧대가 너무 높아. 그쵸? 정숙 씨가 확실히 잘못했어. 짜장면을 딱 먹었으면은 정신 바로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차렷 열중셔 그 모드로 딱 갔어야 되는데 첫 선택을 해줘 버려가지고 그쵸? 근데 그렇게 역치가 낮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바다가 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막 우와 바다다 라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세 분은 온갖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을 다 떨고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자꾸만 짜증나는 얘기를 입에 담습니다. 방송 나가면 31기 공유로 경수가 유명해질 것이고 영자도
배우 박한별 씨를 닮았대요.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순자 씨. 박한별이 어딜 나와 박한별이. 오 그리고 뭐 해물 한 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영자 씨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래요. 낭만적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대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낭만이 없는 사람.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저는 낭만이 있는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두들님이 나중에 편집하기 힘들겠다. 오히려 근데 이러면 편집은 쉬워요. 다 그냥 드러내면 돼서 편집은 쉽죠. 오히려 편집이 어쩔 때 어렵냐면요. 진짜 누가 나와서 진짜 극혐짓 해가지고 제가 막 입에 모터 달 때 있잖아요. 막 와다다다 쏟아내면은 중간에 나도 모르게 그 수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1부터 10까지 했으면 그냥 1부터 5까지 그냥 확 드러내는 편집은 쉽거든요. 근데 1부터 10까지를 다 들어보고 이게 수위가 괜찮나 싶어갖고 1 드러내고 4 드러내고 7 뭐 9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은 힘든데 뭐 31개는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내면 돼서 편집은 쉬울 것 같긴 해요. 저도 낭만 있는 게 좋은데 순자가 말하는 낭만은 좀 이상해요. 좀 더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상한지. 경수는 저랑 같은 선택을 했네요. 낭만 있는 사람이 좋대요. 그래서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낭만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예를 들면은 유성우가 관측된다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경수가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면 순자 씨는 아, 그런 건 안 된대요. 이거 그냥 계획이 없는 사람 아니야? 낭만이 낭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순자 씨 또 쎄한 얘기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잘못된 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전 남친 얘기를 해요. 전 남친도 되게 바쁜 사람이었는데 일 끝나고 새벽 2, 3시까지 순자 씨를 찾아와서 데이트하고 3시간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막 그랬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영원히 지속하지 못할 거면 한 번도 하지 마라.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망친다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순자 씨는 당연히 남자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잘못된 배려지 이거는. 3시간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이거를 무슨 뭐 낭만 있다 뭐 이딴 식으로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냥. 장보기 리스트를 혼자 적어올 때부터 느낀 건데 대체 혼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망상 쪽으로 강할 때. 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잖아. 저거를 무슨 자랑인 듯이 아 막 낭만이 없다. 낭만이 있으려면 하루에 3시간 자고 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딴 얘기를 30대 중반 아니야? 순자 씨? 어리다 어려 진짜 그쵸? 그리고 영자 씨가 뭐죠? 이거 자꾸 뭐 음식을 먹다 계속 흘리고요. 물을 따르는데 뚜껑을 닫고 물을 따르고 있어요. 능지 이슈가 좀 있나 본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세 분은 밥 적당히 먹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바다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양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영자와 경수의 대화 시간이네요. 바다에 갑자기 뛰어갈 때 홍상수 영화 보는 줄 알았다고요. 홍상수 감독님이 그 여러 청춘들 망쳐놨잖아요. 영자 씨는 대뜸 질문을 합니다. 첫인상 왜 나 골랐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경수는 박한별을 닮은 예쁜 외모 때문에 고르셨대요. 31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보고 있는데 자꾸 짜증이 나네. 근데 첫인상은 영자를 골랐었지만 자기소개 듣고 뺐었대요 리스트에서. 순자는 왠지 독립영화 매니아일 것 같다고요? 그래요? 저랑은 완전 생각이 다르신데? 완전 상업영화 매니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 씨는 본인을 변호합니다. 내가 뭐 강단 있다고 했지만 타협이 안 되거나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래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영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순자는 그쵸. 순자는 문학 좋아하고 지적 허영심이 있어서 독립영화 좋아하시겠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헷갈렸어요. 그리고 경수는 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성을 볼 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 질문이 좀 사람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자는 얘기해요. 회피형을 진짜 싫어하신대요. 경수는 이야기합니다. 드센 스타일을 싫어하신대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다음은 순자와 경수의 대화 시간입니다. 경수 씨는 순자가 올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수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군요. 경수는 순자 씨의 자기소개를 듣고 이 사람만의 확고한 세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정답이죠. 순자 씨는 딱히 저만의 세계가 있진 않은데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당시에 시 낭송했던 부분이 다시 나와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죠. 심지어는 배달 음식도 굉장히 싫어하신다. 음식도 다 해 드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순자 씨는 또 혀가 길어집니다. 예술하는 사람을 별로 안 만나고 싶고 저도 예술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낮은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의 경수 연애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죠. 경수는 바로 순자를 꿰뚫어 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순자 씨가 장보기 리스트를 작성해 오셨는데 만약 누군가가 순자 리스트와 어긋나게 다른 스타일로 장을 본다면 어떨 것 같냐 질문을 합니다. 날카로운데요 질문이. 순자 씨는 그러면 저는 완전 그쪽에 맞춰줘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경수는 또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배달 음식을 좀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에요? 순자 씨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어요. 저 배달 되게 잘 시켜 먹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소개 때는 안 시켜 먹는다며. 역시 허언증 특집이다. 차라리 줏대 있게 밀고 나가지. 경수 취향에 맞춰서 너무 말 바꾸니까 더 없어 보인다. 그러게요. 조금 안 좋아 보이네. 순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리더가 아니라 서포터형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막 사람 끌고 다닐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주장 되게 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순자는 본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나는 온리 경수였다.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친해졌대요. 엄청난 도약이었다.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라고 순자 씨는 데이트를 평가합니다. 사람 들들 볶을 스타일.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경수 인터뷰도 나옵니다. 데이트하고 나서 순자 쪽이 조금 더 호감이 올라오더래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영수 씨가 데이트에서 복귀를 했군요. 영수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을 했었대요. 되게 잘나셨다, 그쵸? 영수는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데이트다 보니까 오래 있기가 좀 그래서 빨리 왔대요. 무례해. 아니, 근데 영수 씨는 진짜 본인이 매력을 못 느꼈으면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남자들 다 모아놓고, 정숙 씨가 결정적인 매력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당신 보면 마찬가지야. 그냥 아저씨 1이지 뭐. 계속 얘기를 해.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진대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뭔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영수야, 너도 그냥 현숙이 갈 때 같이 집에 가. 그러니까요. 교통비라도 아껴가지고 두 분이 뭐 카풀이라도 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제 현숙 씨랑 영수 씨랑 집에 가실 때 중간에 그 들려가지고 그 사계 민박 들려서 15기 영철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분도 같이 중간에 좀 픽업을 해서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의 토크 보시죠? 광수 씨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영수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좋으세요? 라고 광수는 질문을 합니다. 영수는 대답해요. 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좋대요. 천사였다가 교관이었다가 나의 기운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지, 그쵸? 그리고 영식은 옆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정희 씨다. 정희 온리 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장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정희 씨가 또 섣부르게 또 경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영식 씨 어머님이랑 골프 예약을 완료했대요. 잘들 논다, 잘들 놀아. 그리고 정희 씨는 지금 이상한 비니를 쓰셨어요. 옥순 씨한테 저 비니 쓴 거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식 씨랑 똑같은 이제 비니 모자거든요. 예, 이상합니다. 당장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영호, 경수가 선택 순서라고요? 저랑은 좀 다르네요.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참나 벌써 연애하네. 어이가 없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잇 마일 그쵸? 에미넴 느낌이긴 하네. 근데 뭐 되게 경솔하다 그쵸? 왜 이렇게 경솔하지 사람들이? 허언증에 경솔함에 30일기는 뭔가 캐릭터들이 정이 안 간다. 조금 다 비호감이지 않아요?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감 가는 캐릭터가 없지? 잠시 후에 솔로분들이 공용 거실에 모였어요. 근데 정희 씨만 비닐을 쓰고 영식 씨가 비닐을 안 쓰니까 또 옥순 씨가 나대기 시작합니다. 영식님 비니 왜 안 썼어요? 빨리 비니 쓰고 와요. 막 나대요. 아 그리고 잠시 후에 영숙 씨도 공용 거실로 들어왔고요. 우리의 스마일 천사 어려움 없이 슬픔 없이 자란 남자 광수 씨는 영숙님 저랑 같이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하여 광수와 영숙의 1대1 대화 시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좀 기대되는데? 진짜 참극이 벌어질 것 같은데 느낌상. 영숙은 물어봐요. 오늘 제가 선택을 안 해줘서 광수님이 짜장면을 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호감을 표현할 생각이신지 그게 궁금하대요. 광수 씨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어려움 없이 자란 남자 그쵸? 긍정의 아이콘이죠 광수. 광수는 대답합니다. 명확하게 광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절을 듣기 전까지는 영숙 씨한테 계속 직진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숙 씨가 머지않아 광수 씨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5초 이내로 그 이야기를 듣고 영숙 씨는 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언제 광수님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죠? 바로 얘기할 건가? 영숙이 바로 입을 엽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광수 씨가 제 생각이 되게 궁금하시겠다. 그쵸? 라면서 운을 띄웁니다. 바로 얘기할 건가 봐. 야, 영숙 씨 대단한데? 영숙 씨 바로 얘기를 꺼내요. 광수님이 물론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얘기한다 진짜. 이성적인 호감보다는 편안함에 더 가까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사형 선고잖아. 영숙 씨 칼 같네. 근데 그래도 어찌 보면 영숙 씨 입장에선 최고의 배려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영숙 씨가 광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까진 포기는 안 할 거다라고 광수가 얘기를 했으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광수의 시간을 1분이라도 1초라도 덜 허비하게 해준 거잖아 사실은 그쵸? 광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광수도 집에서 불러야 하나 남은 기간 어째요. 아유 제가 제가 광수 씨한테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근처 버스 정류장 가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현숙 씨가 아직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현숙 씨가 아직 안 갔으면 이제 현숙 씨 붙잡아가지고 영수 씨랑 중간에 15기 영철 씨랑 해가지고 같이 서울로 가셔서 뭐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면 그게 최고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웃긴데? 아니라고 할 때까지 직진한다니까 화들짝 놀라서 바로 선절. 이거 웃긴데.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장면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이 장면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웃긴데. 개 웃긴데 진짜. 보통 이렇게까지 화들짝 놀라서 바로 선절하는 장면은 흔치 않잖아.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는 숙성했다가 너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근데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광수 씨가 이제 연애 쪽으로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광수 씨 처음 1화 인터뷰에서 보면은 뭐 그냥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만 자라왔다고 얘기를 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 사실은. 이런 일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광수 씨는 제대로 마음을 표현해 보기도 전에 거절 의사를 듣게 됐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광수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현숙 씨 출발 전인 것 같으니까 얼른 짐부터 빨리 싸세요. 아이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저 말고도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영숙은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단두대 커터칼 내려치는 급이죠 멘트가.
그럼 30기 광수 vs 30일 광수 누가 더 좋아요?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싫어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누구 하나. 아, 그래도 하나 골라볼까? 누가 더 나은지? 아, 광수 씨 인터뷰까지만 보고 골라볼게요. 광수 씨가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광수 씨가 괜찮은 척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다. 아이고, 그리고 곧바로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아, 그리고 기다리던 광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광수는 얘기해요.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신대요. 그쵸? 아, 광수 씨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자마자 미리 답변을 준비해온 것처럼 바로 대답을 하길래 아, 이 정도로 굳게 다친 마음이라면 멈추는 게 맞다라고 광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또 질척거리진 않네. 그래서 광수 씨는 마음이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남은 건 다음 관심 있었던 상대한테 말을 걸어보자 정도래요. 근데 영숙이 99.9였으니까 0.1이잖아 나머지는. 아휴, 근데 광수 씨 참 짠하다 진짜. 근데 광수 씨의 연애사가 참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장면에서 광수 씨의 연애사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짠해, 그쵸? 저는 그냥 광수 씨를 보면서 그냥 짠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장면을 보고 나니까 저 메롱이 체질님이 참 짓궂으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30기 광수 vs 30일 광수 이런 거나 하고 메롱이 체질님 마이너스 1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짓궂으시네요. 저는 30일 광수를 지지하겠습니다. 저 사람 너무 짠해서 안 되겠어. 자, 잠시 후에 카메라는 또 이동합니다.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영숙 씨가 돌아왔네요. 아, 그쵸. 죄송합니다, 광수님. 사과 제대로 하셨으니까 플러스 9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점 상태거든요. 앞으로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1점을 채워드릴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이제 옥순 씨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옥순 씨가 또 나대기 시작해요. 여기 제 친구 영호 자리라고 앉지 말래요. 근데 이 31기는 초장부터 왜 이래 다들? 아니 기분이 나빠. 불쾌해. 아니 이틀째 밤 아니에요? 이틀째 밤인데 뭐 이렇게 다들 섣부르게 무슨 뭐 커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해? 불쾌해. 그래서 영숙 씨가 표정이 안 좋아요. 옥순 씨가 진짜 진지하게 저쪽에 저 딴 데 가서 앉으세요. 딴 데 가서 여기 영호 씨 앉아야 되니까라고 하니까 영숙 씨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예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뭐 하냐 니네 진짜. 불쾌해 진짜. 옥순 씨도 진짜 싸갈스가 진짜 바갈스네요 진짜. 그래서 뭐죠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숙 씨가 밀려간 곳은 쎄한 남자 영철의 옆이었습니다. 영철 씨도 좀 벼르고 있긴 하잖아요. 영숙은 얘기해요. 왜 이렇게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빵표라 속이 탔나라고 긁어버립니다. 그 영숙 씨는 자꾸만 뭐 좀 쎄한 얘기를 해요. 짜장면 먹으면서 어땠니요? 뭐 어땠겠어요? 근데 영철 씨는 뭐 솔직하긴 하잖아요. 영숙 씨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 솔직히 영숙 관심 있는데 영자도 얘기 좀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바로 곧바로 화면은 이동하고요. 영철이 영자를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야외에 자리를 잡았고요. 영철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영숙, 영자가 같이 있다. 그래서 영자가 근데 저를 불러낸 걸 보면은 영숙 씨가 마음속에서 좀 정리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철은 아니요, 정리 전혀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숙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영자도 알아보고 싶은 상태인데요. 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솔직하긴 해, 영철 씨. 그리고 두 분이 계속 뭐 얘기를 나누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이 서로 간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자막이 나와요. 영자에게 마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딘가 찜찜하게 마무리된 대화다. 영철 인터뷰가 나와요. 저한테 호감이 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인 것 같대요. 영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숙이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더 크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자 인터뷰가 나와요. 별 감정이 없었대요. 영자 씨는 사랑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철이가 만약에 첫인상 선택을 날 했다면 호감이 생겼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경수가 나를 첫인상 선택해줬다. 결국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쵸. 사실은 첫인상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그냥 경수의 왁구가 마음에 든 거잖아, 사실은. 잠시 후에 공연 거실에 경수 씨가 등장했고요. 여자들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도 정말 화장이 진한 정희 씨가 뭐 오늘 데이트에 마음속 4명 중에 몇 명이 왔냐라고 물어보고요. 순자 씨는 껴들어서 제가 4등이래요. 4등.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장면이 전환돼도 등장인물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계속 불쾌하다 좀. 근데 그 순간 영수가 또 순자를 불러냅니다. 영수 씨는 아직 안 갔군요. 근데 순자 씨는 영수가 불러서 나가는 와중에도 온 신경이 경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나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영수와 순자의 1대1 대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진짜 싸갈스가 바갈스네요. 순자 씨한테 처음 한다는 얘기가 데이트가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영수 씨가 이제 정숙 씨를 이제 개무시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순자 씨한테 당하지 않을까, 권선징악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영수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호감이 올라가지 않더래요. 정숙님, 순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두 분이 합정에서 이제 생활권이 겹치시네요. 합정 좋지. 그리고 영수 씨는 본인의 독특함을 어필합니다. 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스튜디오를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든지 그런 독특함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순자 씨는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꿈꾸고 있냐라고 질문해요. 영수 씨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순자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지적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라고 순자는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영수는 그럴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겠죠. 자기 고집 되게 쓸걸요? 영수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준다면 받아들일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나이도 자실만큼 자신 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부모님 구하러 나오신 거예요? 영수 씨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해.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그 정해야지. 그 뭐 부모님 찾아가지고 뭐 내 인생 결정 좀 해주세요 뭐 하려고 나온 거야 뭐야. 들을수록 이상한데 얘기가.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순자 씨는 대번에 얘기해요. 변수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요. 원래 미대 오빠들이 논리가 없다. 뭐 저도 잘 알긴 하죠. 그래도 순자 씨는 2위에 영수를 랭크하긴 합니다. 근데 1위가 경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99.9 대 0.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면은 전환되고요. 정말 불쾌한 두 남녀가 앉아 있습니다. 옥순과 영호입니다. 귀엽고 옆자리에 앉았네요. 둘은 근데 왜 이렇게 불쾌하냐 진짜. 그리고 상철 씨가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상철 씨 마음에 옥순 씨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철 씨는 용기를 내서 옥순 씨를 불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상철과 옥순 씨의 대화 시간이 또 됐네요. 상철이는 진짜 마이콜 닮아서 볼 때마다 라면 먹고 싶다. 상철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선택할 때 옥순 씨 선택했대요. 그리고 오늘 데이트한 영숙 씨는 후보에서 아예 제외를 했다라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는 여자가 옥순 정희로 좁혀진 상태다.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상철 씨 마음속에 내가 1순위라면 앞으로 더 서로를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영호랑 데이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영호한테 집중하고 싶다라고 옥순은 얘기합니다. 이 여자 참 욕심쟁이야, 그쵸? 욕망의 항아리 같은 여자야. 그러더니 갑자기 오케이? 괜찮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저 그럼 갈게요. 영호님 기다리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불쾌해. 너무 불쾌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거절을 하던지. 거절보다 못하지 않아 이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무례하다 진짜. 네가 나 좋아? 오케이 뭐 여지는 줄게. 근데 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갈 거야. 이게 뭐야? 제가 봤을 때는 옥순 씨도 지금 대단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쿨한
21세기 신여성일 사랑 앞에 당당한 21세기 신여성일 거라고 그렇게 보여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냥 불쾌하네요. 그냥 사랑하다 장난치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너무 불쾌해. 근데 본인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거든요. 나 되게 쿨해 보이겠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상철 씨는 정확하게 말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또 속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의 이야기는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내 마음속에 두 명이 있더라도 얘기해 줄 땐 내 마음속엔 오직 너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대요. 근데 그 와중에 상철 씨는 두 명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너무 솔직한 게 역효과가 났다라고 옥순은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옥순 씨보단 나아요. 상철 씨가 옥순 씨보단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기준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독특해 보일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몸무게는 좀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어 사람이. 저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래도 거짓으로 환심을 사는 것보다는 솔직함이 상처를 조금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솔직함보다는 그때그때 기분 좋게 때우고 수선하는 거짓말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걸 봤을 때 또 한 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 옥순 이 여자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100% 확신한다. 그렇게 옥순 씨는 공연거실로 돌아오자마자 또 진짜 개 불쾌하게 영호 씨 옆에 앉아있던 광수한테 가요 옆으로 영호 옆에 앉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불쾌해 진짜. 쉐시다 진짜 쉐시야. 그리고 영호 씨도 뭐 무슨 얘기가 좀 하고 싶은가 봐요. 옥순 씨를 바로 밖으로 끌고 나가네요. 근데 그 영호 씨가 밖으로 나와라고 하자마자 옥순 씨가 나 나오래 라면서 또 광고를 해요.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비호감 특집이다 지금 보니까 31기가. 그래서 두 분은 밖에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옥순 씨는 방금 전에 내가 정말 얼마나 멋진 21세기 사랑 앞에 솔직한 신여성이었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방금 상철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영호한테 빨리 갈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 지금 영호한테 온 건데 나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꼴보기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불쾌해. 영호 씨는 말없이 웃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얘기합니다. 상철 씨도 좋은 분이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유형은 오빠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옥순 씨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진짜 개 후회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너무 경솔해. 어떻게 이틀 차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첫 연애하는 것 같아. 진짜 금사빠 20대 극초반 첫 연애 서로를 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네. 그냥 느낌 좋고 첫인상 좋으면 그냥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아, 너무 경솔하다, 진짜.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진짜 이전 기수나 뭐 이런 나왔던 썸 6개월 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어딨어. 만난 지 이틀 됐는데 무슨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제 똥줄이 타잖아요. 상철 씨가 이번엔 정희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정희 씨도 이미 경솔하게 코 꼈죠. 나는 내 배우자가 저런 무례한 성격인 또 싫음, 부끄러워. 그쵸? 너무 부끄럽죠. 그리고 저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상철 씨는 역시나 또 솔직함이 무기잖아요. 내 마음속엔 세 명이 있고 그중에 정인 씨가 있다. 솔직히 털어놓고 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네요. 근데 뭐 두 분이 또 대화가 잘 되나 봐요. 상철의 고백을 계기로 두 분의 대화가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정인 씨도 말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계속 떠들 수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할 때까지라고 정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말이 많은데도 상철 씨는 조곤조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라고 얘기합니다. 영숙 씨보다 말이 더 많았는데 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정희랑 얘기했던 게 가장 이미지가 잘 남는데요. 정희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괜찮았대요. 대화하는 시간 괜찮았고 상철이가 괜찮게 느껴져서 경수한테 굳이 노력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노력해서 경수한테 대화를 신청하겠군요.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이번엔 경수가 영숙에게 대화 신청을 하네요.
정의는 무섭게 생겼는데 은근 인기가 많은데 도돌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 근데 실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화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 인물 파악이 잘 안 돼요. 성격은 그냥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인상이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쌩얼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영숙 씨는 뭐 경수를 배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뭐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경수가 4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는 질문을 안 하더래요. 아, 수요가 있냐고요? 있죠. 수요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신기했던 것들도 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얼굴이 그러니까 성형하는 건 괜찮거든요. 성형해서 예뻐지는 건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얼굴은 조금 보면은 이제 얼굴이 내 얼굴이 시리는 느낌이 들어서 싫은데 제가 아는 형님 중에 되게 멋있는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얼굴을 싫어하는 거야. 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진짜 성괴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얼굴은 밋밋해서 싫대. 그러니까 뭐 정희 씨 같은 분도 수요가 있겠죠, 당연히. 뭐 정희 씨가 뭐 성괴한 느낌 이런 거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수수하고 화장이 연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대다수겠지만 뭔가 좀 정희 씨 같은 좀 빡센 화장 좋아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숙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첫날부터 경수한테 일부러 좀 접근도 하고 말도 좀 걸었대요. 경수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좋았대요. 영숙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그래서 솔직히 경수님이 1순위였대요. 근데 자기소개를 듣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경수는 얘기합니다. 4명 안에 영숙 씨가 있다. 그래서 데이트 선택 때도 혹시 영숙님이 나한테 나오시려나 기대를 했었대요. 영숙 씨가 표정이 한결 밝아지네요. 그래서 경수 씨는 기회가 되면 저희도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라는 뜨뜻미지근한 답변만 남깁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경수를 한번 슬쩍 떠봅니다. 뭐 우연에 기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연에만 기대다가 데이트를 끝까지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운을 띄우니까 경수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고민을 좀 해볼게요 라면서 답변을 회피합니다. 참 간 잘 본다 그쵸 이 남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영숙 씨가 이제 경수 최고의 인기남 공유 닮은 꼴 경수한테 마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이제 확성기처럼 떠들고 다녀야죠. 영숙 씨는 여자분들을 모아놓고 경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수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경수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경수가 나한테 먼저 대화를 걸었다. 영숙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수가 나한테 관심이 있더라. 그게 느껴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숙은 또 두루뭉술 전법을 씁니다. 근데 솔직히 뭐 경수가 뭐 1순위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대요. 더럽게 있는 척 하네, 그쵸?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얘기합니다. 저는 확고해요. 저는 경수가 1위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수 씨가 지금 순자 영숙밖에 마음에 없대요. 영자는 잘려나갔어.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과 함께 3화가 끝이 났습니다.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순자 씨가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엥? 경수 생각에 설레서 잠을 못 잤다는데요. 그래서 경수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아침부터 김치국을 끓였대요. 경수를 위해서. 아, 근데 영숙 씨가 나 이거 먹고 싶다라면서 그 두 분만의 식사 자리에 끼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상은 순자 씨가 차렸는데 영숙 씨가 계속 쉬지 않고 질문을 해가지고 완전 주도권을 뺏겼네요, 영숙 씨한테. 그리고 러닝메이트인 영식과 정숙 씨 사이에서도 뭐 러브라인이 꼽힌다고 해요. 아, 반가운 노래, 그쵸? 저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가 이렇게까지 반가운 적은 또 오랜만이네요. 망상에 강한 여자. 어, 근데 정희 씨가 영식, 정숙이 조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질투심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쎄한데? 정희 씨는 쎄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나라고 뭐 알아보는 게 당연한데 그걸 알고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허허 쎄하다. 그리고 뭐 또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영숙은 어떻게 질문이 끊기질 않죠. 쉴 틈 없이 누구에게나 질문을 한다. 관심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나는 솔로 보면서 쉴 틈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궁금한 점들이. 감정 기복 큰 사람 싫다 하지 않았나. 그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다 사람들이 보면 뭐 저도 그렇겠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되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차라리 아까 그냥 중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그냥 끄고 잘 걸. 약 먹고 한잠 잘 걸.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 점수를 매기잖아요. 야, 이거 점수를 몇 점 줘야 되냐? 일단 1점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오늘 평점이 한 0.4점 정도? 광수 씨 덕분에. 광수 영숙 덕분에. 그 장면 아니었으면은 사실 마이너스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회차였는데 어쩜 이렇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다들 비호감이냐? 그쵸? 진짜 신기하다. 그쵸? 깜짝 놀랄 정도로 다들 이렇게 비호감이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